지난 시간에 집합의 기본적인 내용들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즉 부분집합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집합 B에 전부 다 속해 있을 때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며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조금 간단하게 써보면 X, 즉 A에 속하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그 모든 원소 X들이 집합 B에도 속해 있다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이렇게 나타낸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A가 B에 속한다라는 요 기호는요. 영어로 포함한다라는 단어가 conta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 알죠? 거기 C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이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냥 우리 그 원소와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 이거는 알파벳 E를 바꾼 거라고 했지만 그냥 삼지창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여러분 이지창이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물론 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걸 말발굽으로 가르치지만 그죠? 말발굽보다는 이지창. 그냥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표현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이놈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본다라면 한 방에 눈에 확 들어오죠. 그죠? 아, 이 A라는 이러한 집합이 집합 B 안에 쏙 들어오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구나. 이런 경우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말 그대로입니다. 부분집합. 됐죠? 오케이. 그런데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에는 우리 원소와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도 이렇게 사선으로 짝대기 하나를 쫙 그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짝대기 하나를 쫙 그어주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A라는 놈은 소문자 A, B, C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집합이고요. B라는 집합은 소문자 A, B, C, D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가만 들여다봤더니 여기 원소 스몰 a가 집합 B에도 들어있고요. 원소 스몰 b가 집합 B에도 들어있으며 A의 원소 스몰 c가 집합 B에 역시 들어있습니다. 즉 A의 모든 원소들이 B에도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경우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이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A와 C의 관계를 가만히 봤더니 이 A의 원소인 스몰 a가 C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B도 들어있고요. C도 들어있지만 A가 없기 때문에 부분집합이 되려면 모든 원소가 전부 다 C에 들어있어야 되죠. 근데 A가 없기 때문에 A는 C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표기를 합니다. 됐지? 어려운 개념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부분집합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 알아볼까요? 자, 부분집합은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 학생들이 여기서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부분집합의 개념이요. 이 모든 원소가 이쪽에도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건데 공집합이라는 건 원소가 없는데 어떻게 A라는 거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쉽게 이해하려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1, 2, 3, 6을 원소로 갖는 A라는 집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 안에 요러한 거 B라는 집합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건 뭐냐 하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B라는 집합을 그렸다라는 거고 그 집합이 A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왜 공집합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게 정의 자체만 놓고 본다면 얘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원소가 A에 속한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의아하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보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은 무조건 A의 부분집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이 오더라도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 집합 안에 그려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두 번째,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당연하죠. 정의에 의하면 이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A에 속하면 됩니다. 그러면 A가 A의 부분집합이니까. 근데 이 A는 두 개가 똑같은 집합이니까 당연히 이 안에 있는 모든 집합은 여기도 속해 있겠죠. 그죠? 네, 이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세 집합 ABC에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당연히 A는 C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B 안에 A가 쏙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B는 C의 부분집합이니까 C 안에 또 A가 쏙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뭘 보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B를 제껴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그죠? 요거를 이렇게 지울까? 여기 싹 이렇게 지워버리고 생각하면 너무 크게 지웠네요. 그죠? 요거를 싹 지워버리고 생각하면 C 안에 A가 쏙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지? 따라서 A가 C의 부분집합 되는 거 맞죠? 뭐 너무나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예제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집합 A는 공집합 기호와 그 다음에 공집합 기호를 원소로 갖는 집합 자체를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요거는 공집합 표시입니다.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냐? 당연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1번은 맞습니다. 요거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 요 놈이 A의 원소이냐 이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요게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2지창이고 집합과 원소 사이에는 3지창인데 이미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인 걸 알았으니까 이게 원소와 A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 여기서 공집합이 오면 안 되는구나 이거 틀렸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 봤더니 얘는 요 기호가 A라는 집합 안에 원소로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공집합을 나타낸다기보다는 뭐 공집합을 나타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공집합이라는 놈이 또다시 여기에 원소가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헷갈리니까 얘는 그냥 요 기호라는 원소가 기호가 A의 원소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원소인 게 맞으니까 A의 원소다. 이것도 맞는 표현인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게다가 그러면 요 기호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A의 원소냐? 이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요 놈이 원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A에 속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것도 참이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A의 부분집합이냐 그랬는데 이게 원소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원소를 하나만 원소로 갖는 요런 집합이 있는데 요 집합의 모든 원소가 즉 요 기호가 A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놈이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5번은요. 이거 자체가 지금 뭘 나타내냐면 집합 A를 나타내죠. 따라서 집합과 집합의 표현 관계는 3지창이 아니라 2지창을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확하게 되려면 2지창으로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그래서 얘만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서로 같은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하면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와 B의 포함 관계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두 집합 A, B를 서로 같다라고 하며 이를 기호로 A equal B로 나타낸다. 이건 그죠? A와 B가 똑같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A의 모든 원소가 그대로 다 B에도 들어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쵸? 똑같이 넘쳐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되고 그래서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부분집합이면 A,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A,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에는 등호에다가 짝대기 그어서 A와 B는 같지 않다라고 나타내고요. 자, 우리 부분집합에서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지만 A와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그죠? 이때 A를 B의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B라는 놈 있잖아요. B라는 놈이 1과 2로 이루어진 집합일 때 B의 부분 집합들을 다 구해보면 당연히 원소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공집합, 그러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부분 집합을 구하여라 그러면 공집합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가 있는 요런 놈들, 그 다음 원소가 2개 포함되어 있는 요런 놈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의 부분 집합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4개를 구해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A와 B가 서로 같지 않아. 즉 B 자기 자신이 여기 있잖아요. 요 놈이 지금 B란 말이야. 따라서 요 놈을 제외한, 그죠? 요 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집합들, 즉 요 놈, 요 놈, 요 놈을 B의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실 부분이라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란 뜻이잖아. 그럼 부분 집합이라면 전체가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부분 집합의 정의에 의하면 이쪽의 원소가 이쪽에 모두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 됩니다. 우리 부분 집합의 성질에서 배웠죠? 방금 전에. 그래서 이게 1, 2도 부분 집합에 속하게 되지만 이 진 부분 집합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이게 진짜 부분인 집합이구나. 그러니까 나 자신 전체가 아니라 정말 부분으로만 이루어진 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자기 자신 전체를 뺀 공집합 1과 2만 집합 B의 진 부분 집합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 부분 집합은 전체 부분 집합에서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들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예제 하나 볼게요. 두 집합, 요 놈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래. 결국 A와 B가 서로 같은 집합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이제 상수 A 값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자, A에 3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B에도 3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2가 있고 요 놈이 있으니까 결국 A제곱 플러스 2A가 3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 자, B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A에도 반드시 마이너스 2라는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요 놈은 3이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A제곱 빼기 3A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 두 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값 구하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구해보시면요. 요거 넘기면 A제곱 빼기 3A 플러스 2해서 A는 1 또는 A는 2가 되고요. 요 놈 넘겨서 정리하시면 A는 A제곱 플러스 2A 빼기 3은 0 되면서 A는 마이너스 3 또는 A는 1이 됩니다. 따라서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놈은 A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A가 1일 때 요 놈이 마이너스 2가 되고 A가 1일 때 요 놈이 3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A는 1이다. 요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